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산업혁명 관련돼서 요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다. 이제 지능화 혁명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요즘 인공지능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되돌아보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계화 문명을 촉발한 1차 산업혁명,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이죠. 3차 산업혁명은 인포메이션, 정보혁명이에요. 그렇죠? 4차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하나로 연동되는 그런 혁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능화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죠. 그죠? 여기는 정보화, 산업화, 여기는 기계화, 뭐 이렇게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지능화, 인텔리전트,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 뭐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개입이 없어도 마치 살아있듯이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 안에서 다양한 기계들이 인간이 원하는 대로 동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만족할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로부터 그려진 그림인데, 이렇게 국가 시스템부터 산업,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을 들여다보면 여기 이제 다양한 그림들이 11개가 있는데, 이러한 그 기술들 중에 핵심적으로 AI, 인공지능이죠. 여기는 autonomous robot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 로봇이에요. 과거에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로봇 회사를 사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뭘까요? 사실 자동차 하면은 탈 것이지만 결국은 아주 대표적인 로봇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빅데이터 어널리시스, 빅데이터 분석하는 기술, 그리고 여기에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기술이 또 얘기가 되고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거기에 사이버 시큐리티. 그래서 여기에 11개의 기술들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이렇게 6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인공지능과 자율 그 로봇이라는 거죠. 자, 자율주행이 현실화되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이 부모님께서 어디 같이 놀러가자 하면 다들 거부하겠죠? 근데 어렸을 때 항상 어디 이제 부모님께서 운전을 하고 가시면 뒷좌석에서 참 심심했죠. 그렇죠? 뭐 100km 이상 운전하고 가야 되는 어떤 거리에서 여러분들은 뒷좌석에서 정말 심심했을 거예요. 뭐 게임도 한두 번이고. 자, 이제는 어른들도 그런 심심함을 경험하는 세상이 오는 거죠. 자율주행. 이제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기어를 조작하는 행위는 익스트림 스포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실제 직접 운전하는 그 매뉴얼 드라이빙은 어쩌면 특정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익스트림 스포츠로 서비스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면 여기 있는 이 친구처럼 뭐 이렇게 뭐 편하게 잠들 수도 있겠지만 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동차가 끝없는 따분함의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만회해서 뭔가 정말 익사이팅한 새로운 서비스 공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더해서 이제 자동차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이 되어서 모든 자동차 정보와 또는 모든 가정의 정보 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공간에 대한 정보들과 연동돼서 움직인다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듣고 있던 음악을 자동차에 다시 옮겨 타는 순간 연결되어서 들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휴대폰을 가지고나 아니면 집에 있는 패널을 가지고 뭔가 물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동차에 타면 자동차가 알아서 그 물건들 중에 가장 값이 싸거나 빨리 구매할 수 있거나 또는 이런 직접 구매할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어떤 경로를 알아서 찾아서 운전해주는 그런 서비스들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는 나만을 위한 서비스가 될 가능성도 크고 그렇지만 이것이 서비스 단가가 점점 낮아지고 모든 서비스가 이제 공유되는 어떤 인프라가 되면서 남과 공유되는 또 다른 나의 홈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자동차의 어떤 그 용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4차 산업혁명 이후 순간이동은 가능한가? 자동차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자, 우리가 5G라고 하는 서비스를 또 시작을 했는데 이 순간이동이라는 것을 허무맹랑하게 갑자기 웬 순간이동?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각도를 달리해서 왜 순간이동을 하려고 할까를 고민해보면 내가 어디론가 가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내가 어디론가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서 작업할 내용들이 내 몸 전체가 갈 필요가 없었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보고 싶으면 조금 징그럽지만 내 눈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은 내 어떤 것? 눈을 보내는 대신에 카메라를 보내서 영상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고 귀를 보내는 대신에 거기에 마이크를 달아서 이쪽에 있는 스피커에서 울리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대체 방법들이 있을 텐데 거기 가서 하려고 한 어떤 작업들이 사실 그보다는 더 복잡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이동을 고민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순간이동을 할까? 어떤 영화에서는 내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들을 다 그 이하 조직으로 분해를 해서 보낸 다음에 재조립을 한대요. 쓸데없이 많은 걸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굳이 내 몸의 전체가 거기가 갈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달리 생각하면 내가 거기 가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그 원격지에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나에게로 가져온다면 그래서 내가 여기서도 그 작업을 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가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격지에 있는 그 환경을 나에게 가져오자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야기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5G 여러분들은 LTE 잘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G를 자꾸 가입하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난 LTE가 너무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5G로 옮겨갈래 하고 옮겨간 친구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통신사에서 5G 얘기하니까 얼떨결에 조금 돈이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5G로 갈아탔겠죠? 나는 사실은 가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통신사에서 5G를 얘기하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했느니 해가면서 5G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까? 5G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고속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LTE가 1기가였다 그러면 초고속 5G는 20기가, 저지연, 서로 간에 뭔가를 주고받을 때 그 지연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하는 건데 10ms에서 그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곱킬로미터당
과거에는 10만 개의 장치가 붙어 있을 수 있다면 이제 5G에서는 제곱킬로미터당 100만 개의 디바이스, 장치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확장된 성능의 네트워크가 필요할까? 자, 다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이에요. 다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공간을 보면 어떤 것일까? 사실은 실제의 3차원 공간을 이렇게 인터넷상에 가상으로 구현해 놓은 거죠. 그렇죠? 이 가상 공간에 있는 어떤, 지금은 이미지로만 표현을 해놓고 있지만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이미지 안에 있는 컴포넌트, 오브젝트들이 실제의 공간과 1대1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건드리면 실제 공간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오브젝트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의 1대1 매핑 관계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액추에이팅, 즉 동작점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웃 스페이스, 어떤 터치를 했을 경우 그 값이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아웃 스페이스로서의 어떤 공간을 우리는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출력 벡터 적용 공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저 3차원처럼 예쁘게 꾸며진 그런 공간으로서만 현재까지 존재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실제 공간과 그렇게 1대1 매핑되는 세상이 바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AR, Augmented Reality라고 해서 증강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이것은 인풋 스페이스예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공간을 찍으면 그 공간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다 인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버추얼 공간과 연동이 되어서 거기에 뭔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게 해서 이 VR 속에 새로운 캐릭터가 나타나서 움직이게 하고 한다는 것은 카메라가 찍고 있는 이 진짜 리얼 스페이스에 있는 각각의 오브젝트를 이미 인식을 해서 그 좌표들을 다 알아내서 그 리얼 공간과 가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서로 소통하게끔 만드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실제 공간으로부터의 정보들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센싱 스페이스가 돼요. 그래서 인풋 스페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입력 값들을 가져오는, 그렇죠? 오브젝트들의 좌표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인식을 통해서. 그래서 입력 벡터를 추출하는 공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기술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